별걸 다 시키는 시어머니 덕분에 사회생활 시댁살이 말렙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식을 딱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살며 행복하게 지낼 일만 꿈꾸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불행이 숨겨져 있다고 했던가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학 중에 만났어요. 한국인이 별로 없는 타지에서 같은 한국 학생인지라 반가워서 친하게 지내다가 정들어서 연애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때는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에게 이끌렸고 진심으로 순수한 사랑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후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뒷배경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단순히 자그마한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자그마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거대한 그런 쪽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꽤 대단한 집안이구나 할 정도랄까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집안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으니 얼마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자랐겠어요. 그 어떤 여자가 와도 일단은 무시부터 할 것 같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저에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다.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 박력 있는 모습에 심쿵했던 저는 그 길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집안의 전설, 역사의 산 증인,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수식어답게 위엄이 느껴지더라고요. 젊은 시절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 이 악물고 코피 터져라 열심히 읽어온 결과물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인사를 드렸을 땐 대부분 말씀을 시아버지께서 하셨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가만히 계셨어요. 저에게 툭툭 던지는 질문 몇 마디를 빼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진 않았네요. 하지만 표정을 보고 느낄 수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날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구나. 중간중간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만 오라고 하셔서 불이 나게 갔더니 저에게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내어 오시더니 과일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제 앞에다 턱하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과일 좀 먹을까? 아, 네, 제가 깎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과일을 깎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었던 건 다 깎아보려는 의미였던 것이죠. 사람은 둘인데 이 많은 과일을 어찌 다 먹나 걱정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테스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죠. 원래는 사과를 눈 감고도 깎는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자꾸만 긴장이 돼서 뚝뚝 끊기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걸 보더니 못마땅하신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괜히 어색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어머님께서 절 따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우리 집 남자들이야 뭐 워낙 사람 보는 눈 없고 멍청하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난 달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부모 복,
그 다음이 배우자 복이야. 그만큼 나는 우리 아들 결혼에 신중하고 싶구나. 내 맘 무슨 뜻인지 알지?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넌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잃어본 게 뭐야? 성취 말이야. 성취라면... 그걸 뜸들이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정도면 넌 인생에서 잃어낸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만약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네 유일한 인생의 성취가 결혼이 되겠지.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며 남편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욕망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인생에서 하나쯤은 이뤄낸 게 있을 줄 알았어. 나도 너의 경제력이 뭔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죄다 어중간해서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없으니. 아직은 제가 만족하실 만한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취업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할 거고 어머님에게 예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집안에 폐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한 게 끝이야? 그럼 며느리감이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지 아니? 막말로 우리 아들 선자리에 내놓으면 이 집안에 들어오겠다는 며느리감 몇 트럭이 넘어. 우리 아들이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그렇지 너도 계산기 좀 두들겨보면 답이 딱 나올 거다. 이 결혼은 뭔가 안 맞다는 걸. 그리고 나한테 예쁨을 받아? 어떻게? 방법은 알고?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 들어올 준비가 됐는지 좀 볼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방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품에는 큰 바구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옷과 양말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턱 내려놓으시는데 글쎄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죄다 빵꾸가 나 있고 가위로 잘랐는지 난도질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내려다보시더니 명령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왜 재벌이 된 줄 아니? 10원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고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알뜰함은 기본이다. 쇼핑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천가방 하나를 10년 내내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멍난 양말도 꿰매서 써야 할 거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바느질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살다 시집도 가기 전에 며느리 시험을 거쳐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순진했기 때문에 손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야 했습니다. 마치 압박 면접을 통과하듯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그 산을 힘겹게 넘으면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제 앞에 등장했어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알뜰함을 보겠다며 갑자기 카드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건강함을 보겠다며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달라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뿐일까요? 몰래 제 뒷조사도 하셨는지 많은 걸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조그만 티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저를 공격해 오니 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결혼 취소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봤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헤어지면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윗감을 너무 좋아라 해주셔서 차마 모든 걸 엎을 순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버티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거니까 제가 거센 파도를 맞기로 결심을 내린 것이죠. 여태껏 잘 버텨왔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 테스트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정한 고난이 시작됐네요. 며느리는 꼭 살림을 자신에게 배워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시댁살이를 하게 됐는데
첫날부터 아주 막중한 임무가 떨어졌어요.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던지며 청소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아니, 뭐하러 비싼 돈 들여가며 청소를 해. 며느리가 다 해주면 되지. 너 청소하는 법은 알지? 설마 집안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운 건 아니지? 자고로 여자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돼. 그래야 신랑한테 예쁨도 받고 시어른한테 신뢰를 얻는 법이야. 집안이 깔끔해야 남자들이 바깥일을 잘해낼 수 있지 않겠어? 참고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비염 있으니까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늘 일하시는 분을 고용하시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신 걸로 알아요. 원래 집안일은 시간 많고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비하 발언까지 하셨으면서 제가 시집을 오니 마치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해온 것 마냥 텃세를 부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유학 생활을 했던 탓에 자취 생활을 꽤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림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잘 해낼 자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셨는지 아니면 안 좋은 부분만 보려고 노력을 하신 건지 자꾸만 혼을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이렇게 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전 그냥 네네 하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큰 집을 저 혼자 청소하려니 정말 없던 허리 디스크까지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시며 여긴 어떻게 청소하고 저긴 어떻게 하고 이 도자기가 네 몸값보다 더 나가니까 깨지면 이 집을 나가야 할 거라고 경고까지 하시며 신나게 절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신데렐라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거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구출이라도 해주지. 여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왕자님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절 구출해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절망스러웠어요. 저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꼴이라는 걸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깨달았네요. 그래도 그때는 노예 근성이 투철했던 저였기에 뭐든지 시켜만 주면 다 잘해낼 기세로 참 열심히도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곳을 걸레질하고 블라인드 먼지까지 싹싹 닦고 지하실까지 청소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너 거긴 가지 마! 시어머니는 유독 제가 지하 끝쪽 잠겨진 방에 접근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다른 방들은 문이 다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방만 굳게 닫혀 있는 게 수상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더 수상하더라고요. 궁금한 걸 참지 못한 저는 결국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청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긴 금고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거라. 그래도 먼지 쌓였을 텐데 한 번쯤은 들어가서 먼지 닦아줘야 하지 않나요? 내 말 안 들려? 청소하지 말래도? 저 방은 얼씬도 하지 마. 너 여기 들어가면 도둑으로 바로 신고할 줄 알아. 강하고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하셔서 결국 그 방문을 열어보진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께서 총괄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러려니 넘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고가 있는 방이다 보니 어머님이 혼자 열고 들어갈 수 있겠거니 납득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금고는 아버지 서재에 있을 텐데? 이상하다. 그리고 지하실 거긴 그냥 버려진 곳일 텐데?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숨바꼭질 했을 때 빼고 거길 가보려고 한 적이 없네. 거기가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밤엔 좀 으스스하거든. 그때 깨달았어요. 아, 거긴 어머님 혼자만의 금고거나 비밀의 공간일 수도 있겠다.
뭐 살다 보면 가정주부에게도 비밀의 공간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어머님의 프라이버시니까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어요. 가뜩이나 시어머니께서 쉴 새 없이 내리는 미션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에 대한 궁금증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네요.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의 입맛과 커피 취향, 그리고 좋아하시는 섬유 유연제 향까지 척척 맞추는 나름 쓸만한 며느리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이 지펴진 건 의문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그 방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 금고방인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안에 쥐가 있나 싶더라고요. 만약 그런 동물이 있는 거라면 위험한 거잖아요. 쥐가 쌀도 갉아먹고 종이도 갉아먹는데 그 방 안에 현금을 다 갉아먹으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네가 뭔데 상관을 하냐고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과민 반응을 하셔가지고 잔뜩 기가 죽어서 입을 꼭 닫고 말았네요. 눈치를 보니 시아버지도 그 방의 존재를 모르시는 것 같고 남편도 모르고 저만 그 방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 있죠? 그래서 몇 번은 청소를 하는 척 하다가 그 방 문고리를 살짝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단히 잠겨져 있더라고요. 안에서 잠궜기 때문에 열쇠가 없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궁금함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그 안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워낙 꽁꽁 잠겨있는 방이기 때문에 평생 들어갈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네요. 그날은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전히 집안일을 시키셨고 전 군말 없이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먼지를 털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아버지께서 외근 중 시간이 남으셨다며 집에 갑자기 들어오셨고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시아버지께 간식을 챙겨줘야겠다며 저에게 지하실에 있는 음식 창고에서 청귤청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아무리 봐도 방금까지 시어머니가 지하실 금고방에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방문의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문을 잠그지 못하셨던 건지 문고리가 완전히 돌려지는 거예요. 결국 그토록 궁금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문을 열었던 것이 재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금고는 어디에도 없었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있었어요. 흡사 고시원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그 순간 침대에서 꿈틀대며 웬 남자가 뒤척였습니다. 그 남자는 낮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다는 걸 눈치조차 채지 못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손까지 떨다가 조용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문을 닫은 후에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금고방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낯선 남자를 그곳에 살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를 보니 지하실 방과 바깥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얼마나 됐을진 모르겠지만 시댁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활보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며 그날의 일을 마무리 짓긴 했지만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안에 남자를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과민 반응을 했나 싶고 집안의 구조를 혼자 꿰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재벌 사모 젊은 남자 한 명쯤은 끼고 산다더니
진짜 이런 식으로 가족을 기만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가족들 전부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소름이 돋아서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기심이 뭐라고 괜히 열어봐가지고 상황 불편해지게 만들었나 지난날에 저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이 집안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알리게 된다면 이건 정말 거대한 사건이 될 텐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속만 태우며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실을 다녀오겠다며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분명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게 싫었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함부로 발설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꾹 닫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심한 것들을 시키시더라고요. 야,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와서 구두 좀 닦어! 며느리를 완전히 노예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한 것들을 시키셨어요. 구두 닦는 건 기본에다가 어머님 손발톱 깎고 난 후 뒷정리, 필요한 날에는 발까지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시면서도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바로 애증의 관계라는 건지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동창회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도 양해를 구했어요. 물론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신나는 바람에 연락을 잘 못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성인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귀가까지 잘 했거든요. 혼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온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너 왜 내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하고 있었는지 알아?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야.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면 어떡해? 정신이 있어 없어? 죄송합니다. 뭐하다 이제 들어오냐고? 며칠 전부터 동창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언제? 말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3번이나 말씀드렸고 어머님께서도 잘 다녀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무튼 더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제 탓입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저도 친구들 만날 시간이 필요한데 가끔씩은 이런 시간 가져도 되지 않나요? 이 집에 살고 있는 한 너에게 자유란 없어. 그걸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야? 멍청한 건 알았지만 이토록 눈치가 없을 줄은 몰랐네. 내가 왜 도우미 아줌마도 잘랐는데? 저도 가끔은 버거워서 그래요. 숨 쉴 틈이 필요하다고요. 너 술 마셨니? 좀 마셨습니다. 참 잘하는 짓이다. 신랑 있는 유부녀가 남자들 득실대는 동창회에 가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너한텐 체면도 교양도 없는 거니? 그냥 길바닥에서 남자들이랑 술 마시며 저렴하게 노는 게 네 취향이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남녀공학을 나왔으니 남녀가 함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 있는 친구들 다들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저렴하게 노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 많이 마시지도 않았어요. 맥주 한잔하고 들어온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걸 보니 네가 제대로 바람이 들었구나.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뻔뻔하게 대들어? 왜? 바깥에 나가보니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디? 원래 네 취향대로 가볍고 무식한 남자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디? 차라리 그런 놈들 만나서 시집가지 왜 여기에 와가지고 사서 고생이냐고? 저한테 상처 주려는 그 마음 알겠는데요. 그만 좀 하세요. 일단 한번 화가 나시면 끝을 모르고 막말을 하시는데 그거 저한테 엄청 상처예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뭐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어머님은요.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으세요? 뭐? 지금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뭐? 껍데기만 멀쩡하게 살면 뭐래요? 그렇게 큰 걸 숨기고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내가 뭘 숨기는데? 지하실 금고에 남자 숨겨놓은 거 알고 있어요. 전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살아야 하나. 그냥 다 폭로하고 끝내버리자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때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귀가를 한 거예요. 저도 술 기운이 좀 남아있었고 흥분된 마음에 바로 시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방금 퇴근했으니 좀 씻고 얘기 나누자꾸나. 아니요,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데 그래? 어머님이 지하실에 한 남자를 숨겨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쭉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폭로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네요. 그날 제가 감정을 억누르고 참았어야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는 않았겠지만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날로 더 심해졌겠죠. 전 적어도 이 집안에서 인간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예도 적당히 제대로 부릴 줄 알아야지 계속 못살게 굴면 난동을 부리잖아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밀을 숨길 줄만 알았지 지키는 법을 모르셨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선 지하실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그 방의 존재를 온 가족이 알게 된 후 시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표정을 지으시며 시어머니를 추궁하셨습니다. 저 방에 진짜 남자를 들였어? 당신 남자 있어? 제대로 말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아니에요. 맹세코 난 남자 없어요. 그럼 왜 저 방에 면도기가 있는데? 그놈 어디 있어? 당신이 도망가라고 했어? 일부러 도망가라고 시켰냐고? 내 돈으로 그놈 먹이고 입히고 재웠단 말이지. 절대 용서 못해. 나 바깥에 일하러 갈 동안 딴 놈이랑 우리 집에 살림 차리고 노닥거리는 게 말이 돼? 제정신이야? 이 미친 여편 내가 진짜... 시어머니는 다리까지 덜덜 떨며 우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한참을 부정하시다가 결국 시어머니의 입에서 의외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 동생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되물어 보셨어요. 뭐? 누구라고? 남동생이에요. 웃기고 있네. 무슨 남동생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진짜로 가족이에요. 이건 정말 믿어줘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그놈 머리채 잡고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둘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당장 그놈 여기로 끌고 와. 그건 안 돼요. 유전자 검사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왜 안 된다는 건데? 거짓말이니까 못하는 거겠지.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 당신이랑 그놈 둘 다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한참 동안 오열을 하셨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시어머니가 결국 진실을 실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에요. 참나, 이젠 남동생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상간남보단 혼의 자식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지? 최악보단 차악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아들이라는 핑계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한테 수염난 아들이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이 사람아. 미안해요. 여태껏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날 용서해줘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실수로 임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도망을 가버렸고 나 혼자 애를 떠맡아야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이미 넌 버린 몸이다. 네가 살 길은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당신한테 시집 왔어요. 그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계속 키워주셨고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이가 갈 곳이 없었어요.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애가 정신이 좀 성숙하지 못해요. 가정 환경 탓인지 유전 탓인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를 어디다가 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엔 일단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금방 내보낼게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내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여태껏 30년 넘는 세월 동안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잖아요. 여태껏 열심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한 번쯤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누구나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난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없던 일처럼 살아줘요. 죗값 치른다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할게요. 죄인처럼 살 수 있어요. 낳기만 했지 나 사실 저 애한테 아무런 애정도 없어요. 그냥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떠안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나도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알아요. 내가 잘 해결할 테니 제발 날 좀 믿어줘요. 시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뒤돌아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붙잡자 시아버지께서 끝내 참아왔던 말을 하셨어요. 친모로서 낳은 자식 책임도 못 지는 주제에 나한테 시집까지 왔단 말이야. 그래놓고 내 돈으로 다른 놈이랑 낳은 자식을 지원해주고 있었단 말이지. 난 여태껏 당신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심해도 집에 혼자 있으려니 외로워서 저러는 거구나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 키워냈으니까. 근데 두 아들을 동시에 키우고 있을 줄은 몰랐네. 이건 부부간의 배신을 넘어서 범죄야. 중대한 죄라고. 몰래 야금야금 돈을 공쳐다가 딴 놈 챙기고 있었다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합세해서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단 거야. 그 긴 세월 동안 나한테 단 한마디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게 소름이 돋고 괘씸하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 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런 짓을 꾸몄던 거야? 날 얼마나 멍청하게 봤으면 애 낳은 여자를 나한테 넘길 생각을 했냐고. 참 대단한 집안이네. 여보, 친정 부모님은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들을 위해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당신 혼의 자식같이 모른 척 해달라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해? 내가 그때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분명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좋았잖아요. 행복했던 것만 생각해요, 우리. 사랑? 웃기고 있네. 돈 보고 무작정 달려들어 결혼부터 하자고 한 게 누구더라? 임신했다고 대뜸 책임지라고 해대는 바람에 우리 급하게 결혼했던 거 기억 안 나?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하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 네 인생 구제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직진해버린 거 아니야? 그게 가족 사기단이지 다른 게 사기꾼이야? 그만 좀 해요. 어떻게 애들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뭐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무슨 어디서 굴러먹은 줄도 모르는 여자한테 커피숍까지 차려줘 놓고선 나한텐 커피도 직접 타 마시라고 잔소리를 해대더니 아주 딴 년이 내려주는 커피 마시느라 행복하셨겠어. 나한테 그렇게 잘했어 봐. 이렇게 서운할 일이 생기나.
난 아들 하나만 숨겼지. 당신은 여태껏 숨긴 여자들만 다 세어봐도 손이 부족할 지경이야. 말 조심해.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짓거리는 꼴하고는. 내가 이래서 격이 안 맞는 집안이랑은 상종도 안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말대로 집안을 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게 천추의 한이야. 당신이 단 하나라도 잘한 게 있긴 해.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하고 불효만 저지르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잊었어? 그래놓고 이제서야 시어머니 노릇하시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집안일에 손도 안 대면서 며느리한테는 어찌나 아는 척을 해대던지.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악마가 따로 없어. 정신 좀 차려 이 여편네야.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을 때야. 막말하지 말고 흥분 가라앉혀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얘기해요. 애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 창피를 아는 사람이 혼의 자식을 떡하니 집에 데려와서 재워줘. 됐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여태껏 그놈한테 들어간 돈, 처가에 들어간 돈 전부 토해내. 나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토해내라니? 그럼 내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뒷바라지 해줬던 것들 다 돈으로 보상해줄 거예요? 누가 보면 집안일 열심히 한 줄 알겠네. 사람 부리느라 손 하나 까딱 안 해주지. 아이 그래, 어디 법대로 해보자. 그래, 뭐 이참에 황혼이혼이라는 거 까짓것 해보자고. 어차피 이제 우리 서로 미움만 남았잖아. 정확히 계산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성공하니까 조강지쳐 버리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조강지쳐? 말 잘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아내의 역할을 잘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한 번쯤은 용서해줬겠지. 근데 이젠 나도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당신이라는 사람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것 같으니 이쯤에서 끝내. 난 결정 내렸으니 당신은 따르기만 하면 돼. 시아버지께서 이혼 선언을 하셨지만 많은 부부들 대부분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낸 뒤 실천에 잘 옮기진 않잖아요. 어쨌든 이 사태를 만들게 된 건 제 탓도 있으니 갑자기 후회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참았어야 했나? 뭐 부부간의 일인데 그냥 마음속에 품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걸 그랬나? 무엇보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날 방에 들어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 이제 와서 하는 거 웃기지만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사람 본 적이 있었거든. 분명 동네 꼬마라고 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걸 들었어. 엄마는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더라고. 여태껏 그 기억이 꿈일까 실제였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의문의 퍼즐이 풀렸어. 이걸 속 시원하다고 해야 할지 아프다고 해야 할지. 일단은 엄마가 정말 밉네. 아들이 둘이면서 나한테 매일 외동아들이니 나한테 책임감 가지라고, 엄만 너밖에 없다면서 자기한테 헌신하라고 세뇌시킨 건 다 뭐였을까? 솔직히 좀 웃겨. 그날 밤은 무척이나 길었어요. 남편도 생각이 복잡해져서 잠이 안 오는지 한참을 뒤척이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이면 모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돈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시아버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혼하겠다는 발언을 취소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아침밥을 차렸고, 시어머니 또한 눈이 퉁퉁 부어서 국을 한술 드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밥을 드시더니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내가 내렸던 결정 변하지 않을 테니 다들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오늘부턴 집안의 살림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우리 며느리가 맡도록 해라. 이 옆에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며느리가 알아서 하도록 해. 이건 정말 시어머니에게는 시한부 선고와 같은 발언이었어요.
평소 집안일만 하고 살아오신 분인데 그걸 배제시키고 며느리에게 다 넘기겠다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바꾸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할 거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확실하게 갈라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시어머니께서 도저히 못 듣겠는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결혼을 왜 했어요? 왜 밥상머리 앞에서 소리를 질러? 그리고 지금 내가 협의하자는 걸로 보여? 당신 소송하겠다고? 남은 세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래요? 당신이나 나나 서로 흠집 내지 말고 조용히 사는 게 회사를 지키는 일인 건 몰라요? 난 당신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를 알지. 몰래 뒤에 야금야금 잘도 돈을 모았더만 믿는 구석이 있으니 자신감이 넘쳐나시겠지. 근데 사람 관리는 형편없이 했나봐. 돈은 무슨 내가 모을 구멍이 어딨다고? 쫌생이 같은 바깥 양반 덕분에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았구만 말. 우리 집에 있는 작품들 전부 갖다 팔아놓고 위조품으로 바꿔놨다면서? 어쩐지 묘하게 다르다 했어. 그리고 파출부 월급도 나한테 속이고 뒷돈까지 챙겼다면서? 어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여기서 다 말해봐. 당신이 그토록 믿고 있던 측근들이 다 나한테 털어놓더라. 도둑으로 몰릴 것 같으니 아주 술술 내뱉던데. 그리고 나 죽으면 혼외 자식한테 유산 상속까지 해줄 계획이었다면서. 아주 꿈도 크네. 이제 알겠어. 난 반드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겠어. 남 좋은 꼴은 못 보겠거든. 가뜩이나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남의 집안 먹여 살린 꼴 됐는데 지금이라도 억울해서 관둬야지. 안 그래? 그럼 평생 남 등쳐먹고 살려고 그랬어?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뻔뻔해가지군. 아무튼 이참에 확실하게 당신이랑 갈라설 거니까 쓸데없이 매달리거나 애원하지 마. 아주 찌긋찌긋하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셨겠죠. 어쨌든 지금 이때가 시어머니에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건 확실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애매한 상황에 처했어요. 끝까지 붙어 있겠다며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까지 하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 이거 서류 있잖아. 그 숫자만 좀 바꿔줘. 너 회계관리 잘한다며. 적당히 알아서 잘 넘길 수 있게 바꿔보란 말이야. 어머님, 이건 문서 위조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사적으로 필요한 거라니까. 너 지금 어른 말 거역하려는 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침만 해도 벌벌 떨던 애가 이젠 시어머니 무시하겠다 이거야? 시아버지 입에서 이혼 단어 나오니까 이젠 막 나가겠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제 입장이 난처해서 그래요. 어머님 이것까지 조작하시면 더 일이 크게 번지잖아요. 전 어머님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돼서. 걱정? 내 인생이 그렇게 걱정되는 애가 그걸 폭로해? 이거 다 너 때문인 거 몰라? 너만 없었어. 이런 일 없었어.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이래서 가정교육 못 받은 부족한 것들을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조신하고 교육 잘 받은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 봐. 이런 일이 생기나? 아, 답답해 정말. 넌 왜 이렇게 애가 경우가 없고 눈치가 없어? 이런 게 다 인성이고 교양인 건데 넌 어째 그렇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냔 말이야? 저도 이런 식으로 어머님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족까지 들먹여가면서 절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여태껏 자유도 박탈당하고 어머님 밑에서 집안일만 하며 살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절 따뜻하게 대해주셨더라면 서러운 마음도 품지 않았을 거고 그날 욱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의 사적인 비밀을 저도 모르게 폭로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과는 됐고 이제 네가 날 좀 도와야지. 미안하면 내 상황을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지. 하지만 더 이상의 횡령과 불법적인 행동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법적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대응하셨으면 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네가 귀엽고 그쪽 편에 서겠다는 거지?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저 난처하고 곤란한 부탁은 저한테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부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괘씸하네. 결국 네가 결혼한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우리 아들이 내 말 분명 들었을 거다. 효자 같은 우리 아들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혼하고 이 집 떠나잖아? 네가 무사할 것 같니? 아마 지옥과 고통의 시작일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아들이랑도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정리해. 하지만 모든 일들은 시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잠시 동안 연을 끊은 채로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채 혼의 자식을 데리고 쓸쓸히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있다는 걸 숨겼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고 그 자식을 같은 집에 숨기고 있었다는 게 경악할 일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한 뒤 텅 빈 집에 홀로 있으니 새삼 어색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는데 공백이 이렇게 많이 생길 줄이야. 이 시집살이에 익숙해졌는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혼자 하면서 살림꾼이 돼가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성향이 부지런해지긴 했네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더러 분가를 하라며 내보내셨습니다.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셨기 때문에 합가 생활이 너무 불편하셨는지 이제서야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속 시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합가 생활도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시작된 것인데 어쩌면 그것부터가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제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가를 준비하며 집을 알아보느라 한창 바빴을 때 모두가 출근한 후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었어요. 놓고 간 짐이 있으시다면서 집에 불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절 보더니 뭐 내가 못 올 때 왔니? 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더니 이것저것 챙기신 후 제 눈치를 쓱 보시고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몇 병을 챙겨 가방에 담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남편의 안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째 그놈은 내 전화를 단 한 번도 안 받니? 요새 바쁜가? 네, 좀 바쁘다고 들었어요. 비록 상황이 이렇게 됐다만 천륜이 괜히 천륜이겠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도울 일은 없을까요? 참나, 도움 주지 않겠다고 대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서요. 넌 참 대쪽 같다. 그래, 너 잘났다. 혼자 양심적이라 아주 좋겠어. 어머님, 전 그래도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싶었어요. 그땐 난처한 상황 만들었던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머님한테 배운 것들도 많았는데 내가 워낙 무시받고 하대받다 보니 그게 쌓여서 그랬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서 시집온 며느리가 나 무시할까봐 기죽이려고 그랬다. 그냥 불쌍한 노인네가 질투나서 괴롭힌 거라고 생각하거라. 그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진심이 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인생도 참 녹록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시집살이를 꽤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숨겨진 아들을 케어하느라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물론 비밀을 숨긴 건 잘못한 거지만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그 삶이 참 고단했을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거짓을 내려놓고 진정한 어머님만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어요. 진흙탕 같은 싸움이었지만 어느새 또 잠잠해졌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도 결국엔 비밀이 있었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이 부부라는 게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평생을 약속하지만 언젠가는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하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숙제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은 잠시 시어머니 쪽과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과도 어색한 상태예요. 언젠가는 교류를 하게 될 날이 올까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어느새 시어머니 앞에서 과일을 깎고 바느질을 했던 일들이 나름대로 추억으로 남았네요. 괜히 주변에 말했다가 집안 망신이라고 소문날 게 뻔하기 때문에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써보게 됐는데요.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여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나마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이토록 시댁살이가 힘겨웠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